다음으로는 다이렉트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를 최소화해서 이제 연속적인 카메라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포토메트릭 에러라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이제 픽셀 1의 이제 인텐시티 값, 즉 여기서 두 개의 카메라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미지에서 P1점의 인텐시티 값, UV 값이 아니라 이제 이 값의 밝기 값이 있겠죠. 0부터 255까지라고 하면 특정 값이 있을 텐데 이 밝기 값과 두 번째 이미지에서의 P2의 밝기 값의 차이를 이제 밝기 값의 차이를 즉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라고 하게 됩니다. 즉 밝기 값이기 때문에 이제 스칼라 값이 되게 됩니다. 어떤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L2 놈을 저희가 구함으로써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이제 여기 있는 크 사이, 여기에서는 이제 리 티어리 때문에 이제 이 실제로 포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크 사이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제 즉 트위스트를 구하게 되는데 이 최적의 트위스트를 구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P1점에 대해서만 이거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만약에 키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이 100개라고 하게 되면은 100개의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민 J에 대해서 이제 모든 점들, N개의 점들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것이 최소화가 되는 어떠한 크 사이를 찾는 것이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여기 있는 T12 값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서 여기에는 이 P1과 X1은 고정이기 때문에 이 여기 T12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 P2 값이 계속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 P2 값의 인텐시티 값이 계속 변하게 될 건데 어느 쪽으로 제대로 잘 변형을 시켜야지 이제 P1 값과 이제 이 포토메트릭 에러 값이 최소가 되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이 다이렉트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이렉트 메소드에서 어떻게 이제 그 두 번째 카메라에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는지, 이 X1 점을 어떻게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학적인 내용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션 모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어떤 카메라 포즈가 있고 3차원 공간상의 점 X가 있을 때 이를 통해서 3차원 공간상의 점을 2차원 픽셀 평면으로 변환시키는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통 프로젝션 펑션이라고 논문에는 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점이 이제 2차원 이미지 픽셀로 변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카메라로 이제 이 점을 변환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이 3차원 공간상의 점은 이 C1 좌표계 상으로 표현된 점이기 때문에 이를 이 카메라에 프로젝션 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C2 좌표계로 이 점의 좌표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T12에 대해서 이제 값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T12의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값이 C2 좌표계에서 보게 된 X2 점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X2 점을 이제 저희가 프로젝션을 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이 카메라 좌표계에서 바라본 점으로 이제 변환시켜주게 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 점을 이제 여기 있는 파란색 레이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이렇게 카메라 좌표 X, Y, Z와 그리고 카메라 UV 좌표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이 카메라 좌표계 이 X, Y, Z로 이 점을 프로젝션 해주는 그 작업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Z 값으로 모두 다 나눠주게 되면은 여기 공간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이 여기 이 파란색 레이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나타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를 실제로 이제 이미지 평면상에는 아직은 이제 그 맺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미지 평면상의 어떤 하나의 점을 특정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카메라에 렌즈가 있다면은 카메라 렌즈의 이제 디스토션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디스토션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그 언디스토이트를 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파라미터 fx, fy, cx, cy 값을 통해서 실제로 여기 있는 파란색 레이가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 평면 UV 좌표계 상에 있는 어떤 픽셀 포인트 P2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즉 여기까지 이렇게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여기 3차원 공간상에 있었던 X1이 이제 여기 있는 P2로 프로젝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이렉트 메소드에 대해서 코드를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소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스파스.cpp과 다이렉트 세미덴스.cpp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코드는 사실상 이제 피처 포인트를 뽑는, 즉 메저먼트를 뽑는 그 점만 다르고 이제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스파스 코드이고 여기가 세미 덴스 코드인데요. 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네, 거의 다 동일하게 되고 네, 완전히 동일하되 이렇게 메저먼트 루프를 두면서 이제 메저먼트를 추출하는 코드만 다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코드만 다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스파스 코드에 대한 설명만 드리고 이제 실제 코드는 이제 세미댄스도 같이 한번 실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스파스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아규먼트를 똑같이 두 개를 받는 건 동일하게 된대요. 여기는 이제 코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저 AK가 아니라 다이렉트 스파스라는 거를 호출한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셋까지 같이 넣어주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에서 다양한 값들을 이제 받아와서 이제 여기서 카메라 모드에도 받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로 여기서 데이터셋에서 받아오는 거 아니고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fx, fy, cx, cy를 단같이 넣어줘서 카메라 파라미터 이제 k를 구성하는 모습이고요. 뎁스 스케일 값도 저희가 임의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구할 초기 포즈를 이제 TCW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기 포즈는 이제 아이덴티티로 넣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프를 돌게 되면서 이제 이미지를 이제 한 장 한 장 넣어주면서 다이렉트 메소드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덱스가 0부터 이제 9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칼라와 뎁스에다가 각각 칼라 이미지와 뎁스 이미지를 이렇게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칼라 이미지를 이제 그레이 이미지로 이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인덱스는 0, 즉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만 어떤 특정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항상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 이전과 동일하게 키포인트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키포인트 벡터를 선언하고 여기서 패스트 디텍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칼라 이미지로부터 키포인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칼라는 여기서 가져온 값으로서 인덱스가 0이니까 첫 번째 이미지의 칼라 이미지가 되겠죠. 키포인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모든 키포인트들에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 바운더리에 20픽셀 안에 있는 값만 이제 추출하게 되고 뎁스 값이 이제 유효한 값만 이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값들은 전부 다 컨티뉴를 통해서 제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이제 키포인트가 추출이 됐으면은 이제 키포인트, 즉 이제 2D 이미지상의 픽셀 좌표일 텐데 이거를 3D 공간상의 이제 그 어떠한 맵 포인트로 언프로젝션하는 코드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즉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x와 키포인트의 xy 좌표와 어떤 뎁스 값, 저희가 이미 뎁스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뎁스 값,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 4개, 그리고 뎁스 스케일까지 넣어줌으로써 3차원 공간상의 점 하나를 특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2차원에 있는 키포인트 픽셀이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으로 언프로젝션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이 값이 P3D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 값을 이제 구해 주는데요. 이제 그레이 이미지에서 키포인트의 XY 좌표의 인텐시티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즉 이 주황색 점의 이제 인텐시티 값을 이제 2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UV 값 좌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 있는 실제 이 점의 밝기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하나의 그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플롯으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1번과 2번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measurement라는 스트럭처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벡터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하려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P1과 그 또 다른 이미지상의 P2가 있을 텐데 이 P2와 P1 간의 이제 차이를 이제 저희가 포토메트릭 에러라고 설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되는 이제 measurement 값은 이 P1입니다. P1은 인텐시티 값인데 여기 이것도 같이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이 두 번째 이미지상에 프로젝션을 하기 위해서 코드를 한 번에 묶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이는 measurement는 P1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칼라를 이제 프레브 칼라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첫 번째 이미지를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프레임과 이제 두 번째 프레임, 첫 번째 프레임과 세 번째 프레임 이런 식으로 그 둘 사이에 카메라 포즈를 구하는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 코드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징을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 다이렉트, 그 유저가 임의로 이제 작성한 함수에다가 이렇게 다음의 값을 넣어줘서 이제 최종적으로 카메라 포즈를 받아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저먼트와 그레이스케일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까지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포즈를 아웃풋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다이렉트 메소드에 걸린 시간을 T1, T2로 이제 측정을 해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포즈도 이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카메라 포즈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잘 추정이 됐는지도 이제 출력하게 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코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별도로 구현된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measurement struc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두 가지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포즈 월드와 그레이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즈 월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차원 공간상의 점을 의미하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 픽셀의 인텐시티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나중에 다이렉트 메소드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프로젝션 코드와 프로젝션 코드도 별도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프로젝션 코드는 그 여기 이미지 상에서 보는 것처럼 2D 이미지 포인트를 3D 포인트로 이제 언프로젝션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제 X, Y, 그리고 뎁스 값과 카메라 파라미터 4개, 그리고 스케일 값이 있어야지 이제 X, Y, Z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 3차원 공간상의 점의 그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2차원 이제 픽셀에서 UV 좌표계에서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파란색 레이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에다가 어떤 특정한 뎁스를 입혀주게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 3차원 공간상의 점 X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Z 값이 여기 있는 ZZ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3D에서 2D로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젝션 코드입니다. XYZ, 3차원 공간상의 XYZ와 카메라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이 2D 픽셀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상의 점 X를 이제 P로 프로젝션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카메라 파라미터를 해주게 되면은 이 3차원 공간상의 점 XYZ가 이제 이미지 평면상의 하나의 픽셀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언프로젝션과 프로젝션 코드도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다이렉트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입력으로는 메저먼트와 그리고 그레이 이미지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를 가져오게 되고, 출력으로는 이제 TCW 다이렉트 메소드를 통해서 구한 포즈 값을 출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저먼트는 아까 전에 설명드린 메저먼트 벡터를 의미하게 되고, 여기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첫 번째 그 이미지는 항상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후에 있는 이제 특정한 n번째 이미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카메라 파라미터는 동일하겠고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도 G2를 통해서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G2의 이제 초기화 코드를 보실 수 있는데, 이제 6바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카메라 포즈이기 때문에 6자유도를 의미해서 6바일짜리 다이렉트 블락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리니어 솔버로는 댄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NLLS 즉 Non-Linear Least Square 솔버는 레벤버그 솔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버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옵티마이저에다가 셋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솔버를 넣어주게 되는 모습이고, 이제 중간에 출력 결과물을 프린트한다는 의미에서 셋 벌보스를 true로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 이제 G2 코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벌텍스를 이제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카메라의 포즈이기 때문에 이제 포즈 벌텍스만 넣어주게 되면 되는데, Exponential SA3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카메라 포즈를 그 벌텍스를 선언을 하게 되고, set estimate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제 TCW의 초기 값을 여기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카메라 포즈 벌텍스를 옵티마이저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이 옵티마이저가 이게 벌텍스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즉 여기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벌텍스는 이 다이렉트 메소드에서 이 회색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 포즈만 벌텍스에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엣지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엣지는 이제 이 메저먼트를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이 M의 셋 메저먼트를 통해서 보시면은 M의 그레이스케일, 즉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인텐시티 값을 메저먼트로 실제로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M의 포즈 월드도 이제 이 엣지 클래스에다가 생성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포즈 월드가 여기 있는 이 X1입니다. 즉 이 X1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 P2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M의 포즈 월드와 M의 그레이스케일 값이 엣지에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사용하지 않고 아이덴티티로 놓고 이제 엣지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ID 값을 이제 부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엣지 세팅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엣지를 옵티마이저에 넣어줌으로써 이제 이게 여기에 있는 이 포즈 벌텍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엣지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 전부 다 엣지와 벌텍스가 입력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고 수렴할 때까지 이제 최대 이제 30번 동안 옵티마이즈를 수행을 하게 해주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텍스는 카메라 포즈만 저희가 넣어줬었고, 이 벌텍스랑 이제 각각의 메저먼트마다 이제 엣지가 하나하나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포토메터릭 에러를 엣지별로 하나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점이 이미지에 있었다고 치면은 이 100개의 점에 대한 엣지를 100개를 연결을 해주는 모습이고, 따라서 옵티마이저는 이 옵티마이즈 함수를 호출할 때 이 모든 포토메트릭 에러가 최소가 되는 카메라의 포즈를 저희가 추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다이렉트 메소드 코드입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즈를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포즈 벌텍스에 그럼 최적화된 값이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에스티메이트로 호출을 해서 TCW에다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출력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이렉트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클래스는 G2에서 인식할 수 있는 엣지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 유나리 엣지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템플릿을 전부 다 넣어줘야 하는데요.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의 차원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을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메저먼트의 타입, 메저먼트는 아까 첫 번째 이미지에 있는 그 점의 인텐시티 값이었죠. 그래서 인텐시티 값은 더블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벌텍스의 타입은 이제 저희가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포즈는 이제 Exponential Map SE3 이것을 클래스를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G2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으면 컴퓨터 에러 이 함수를 이제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에러 영역에다가 포토메트릭 에러를 구현해주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엣지는 벌텍스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벌티시스 0을 통해 가져와서 이제 카메라 포즈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카메라 포즈를 통해서 X1 점을 여기 카메라 포즈를 변경시켜 줌으로써 이제 X 로컬로 점을 변경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X2가 X 로컬이고 X1이 X 월드를 코드상에서는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번째 좌표계에서 바라본 이제 점으로 이제 그 점을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프로젝션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파라미터 fx, fy, cx, cy를 통해서 이제 이 점이 xy로 이제 매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션이 된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픽셀 밸류 xy를 통해서 이 점의 인텐시티 값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2의 인텐시티와 이 p1의 인텐시티, 이 둘의 차이를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로 설정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포즈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제 포즈 안에는 이제 회전 성분이 있어서 이제 이는 이제 비선형 최적화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리티오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카메라 포즈에 대한 이제 자코비안을 이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트위스트에 대한 증분 자코비안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트인 이제 이 해당 포스트 옵티컬 플로우와 다이렉트 메소드 개념 및 코드 리뷰 이 포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다이렉트 메소드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게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비선형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코비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은 이 리니어라이즈 O 플러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J를 구해야 되는데, 이 J는 1/6짜리 매트릭스이고 두 가지 별도의 또 서브 자코비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2에 대한 이제 인텐시티의 변화량과 트위스트의 증분량에 대한 P2의 변화량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각각 코드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자코비안 UV 크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 크사이에 대한 이 P2의 변화량 자코비안이라고 보실 수 있고 2/6짜리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자코비안 픽셀 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P2에 대한 인텐시티의 변화량입니다.
여기 1 2짜리.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져서 결국에는 1 6짜리 최종적인 J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뒤에 있는 이 자코비안 먼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코드로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행의 다섯 번째 열이 0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행의 네 번째 열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보시게 되면은 fx 나누기 z, 여기서 fx 나누기 z,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fxy에서 z로 나누고 마이너스, 그래서 fxy z로 나누고 마이너스, 즉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이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구현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UV 좌표계에서의 인텐시티 값, 즉 그라디언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U 같은 경우에는 U 플러스 1과 U 마이너스 1 값을 빼줌으로써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고, V 같은 경우에는 V 플러스 1과 V 마이너스 1의 인텐시티 값을 빼줌으로써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를 곱해줌으로써 저희가 다이렉트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자코비안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의 이제 엣지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드는 이제 챕터 8의 다이렉트 메소드 폴더에 있고요.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세미댄스와 이제 스파스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G2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다이렉트 메소드 점 우선 10을 보시면은, 네, 해당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해야지만 G2 코드가 정상적으로 빌드가 됐습니다. G2는 이제 2018년 이후로부터 이제 코드가 내부적으로 이제 크게 변경이 되어서, 이제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 커멘트 친 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드를 아래에 있는 이 코드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G2 코드가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도 동일하게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다이렉트 코드가 이제 불 타입으로 이제 이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리턴 트루 또한 이제 반드시 선언을 해주셔야지 이제 컴파일 에러 없이 아마 잘 수행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미 이제 빌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빌드가 완료되어 있는 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스파스를 먼저 실행을 해보면은 똑같이 데이터셋 경로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 폴더를 넣어주면은 루프를 돌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는 이제 엣지가 1403개, 즉 키포인트가 1403개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그 총 30번의 루프를 돌면서 이제 카이스케어, 즉 모든 에러의 값의 합이 지속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번이 결국엔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메소드가 한번 이제 호출돼서 실행되기까지 이제 총 9ms의 시간이 걸렸고요. 최종적으로 두 카메라 사이의 포즈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도 루프 2, 루프 3, 루프 4 보시면은 첫 번째 이미지는 계속 고정이 되어 있고, 이제 아래 이미지만 계속 n번째 이미지로 바뀌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다이렉트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최종적으로 포즈 값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미댄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댄스 값은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와 정확히 동일한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를 뽑는 방식이 약간 다르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키포인트를 뽑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이제 보시면은 12,000개의 엣지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는 1,400개 정도였었는데, 이제 훨씬 더 많은 값들을 가지고 다이렉트 메소드를 수행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테이션의 코스트는 훨씬 더 시간이 보시면 77ms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전에는 거의 10ms였는데 거의 7배, 8배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이렉트 메소드에 대한 이제 코드 실행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챕터 8 슬램북에 대한 코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